안녕하세요. 꿈부 최원주입니다. 요번에 사무실로 신혼부부 손님이 왔습니다. 합산소득이 6,500만 원. 그렇다고 하면 버팀목 대출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있었죠. 일반 기준이 5천만 원, 소득 수준이 5천만 원 기준이다 보니까 어차피 안 될 거예요 라고 이제 포기하고 계셨던 분이었는데,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7,500만 원입니다. 7,500만 원.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신청했습니다. 금리 3.3. 2년 동안 일반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대출보다 연간 60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거죠. 전세를 구하는 손님한테 조건이 아주 좋은 집이라고 했을 때도, 수리가 잘 된 집인데도 불구하고 3억이 넘어서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예산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, 알고 보니 대출이 문제였습니다. 예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. 일반 가구는 수도권 보증금 3억 원 이하, 신혼부부는 보증금 4억 원 이하. 대출 한도로 신혼부부는 좀 더 높죠. 최대 2억 5천까지 나옵니다. 이걸 모르면 보증금 3억이 넘는 집은 처음부터 포기하게 됩니다. 기금 대출 어떤 것인지, 금리는 얼마인지,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, 한도는 어느 만큼 나오는지 다 정리됩니다. 전세계약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 하나로 연간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. 전셋집 구하기 너무 어렵죠. 집값은 오르고 전세 매물은 없고 뭐부터 알아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, 특히 처음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는 더 막막합니다. 종잣돈은 작고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소득 기준은 또 걸리고, 그러다 발견한 게 버팀목 대출입니다. 이게 되면 어느 정도 입지까지는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느 정도 보증금까지는 집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거죠. 그러니까 3억 원 이상 되는 집을 안 보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. 일반 가구, 전세 구하는 분이 3억 원 이상 되는 집을 안 보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. 합리적인 선택이죠.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대로 알고 쓰면 연 2.5%에서 3.5 금리로 신혼부부는 최대 2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빌릴 수 있죠.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4에서 5%예요. 전세자금 대출이 신혼부부 기준 2억 5천만 원을 빌린다고 하면 시중 4.5%로 계산했을 때 한 달 이자 93만 원, 버팀목 대출 2.7%로 계산했을 때 한 달 이자 56만 원입니다. 한 달 37만 원의 차익은 2년이면 888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. 차이가 생기죠. 이 돈이면 800만 원대 돈이라고 하면 지금 원대 하이닉스 주식을 몇 주 살 수 있을까요? 또 이삿짐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이죠. 버팀목 대출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 조건이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. 하나씩 볼게요. 소득 기준 일반 가구 부부 합산 6,500만 원 이하, 일반 가구 부부 합산 5천만 원, 다자녀 가구일 경우 6천만 원 이하입니다. 신혼부부는 특혜가 있죠. 7,500만 원 이하입니다. 여기서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입니다.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. 신혼부부 기준 7,500만 원 소득 기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둘째, 자산 기준입니다. 순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부동산, 금융자산, 차량 다 합산한 자산이죠. 2026년 기준입니다. 3억 4,500만 원 이하. 무주택 세대주라야 되는 건 당연하죠.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, 배우자 되시는 분이 배우자가 기금 대출이라든지 주담대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, 이용 중이라고 하면 신청이 안 됩니다. 이걸 모르고 계약부터 했다가 대출이 안 나와서 낭패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. 아니면 일반 대출로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,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에 대한 비용이 더 많아지죠. 또 임차보증금 기준입니다. 임차보증금 수도권인 경우 3억 원 이하, 지방은 2억 원 이하. 신혼부부는 다시 특혜가 생깁니다. 신혼부부는 수도권 4억 원 이하, 지방 3억 원 이하 올라가죠.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3억 넣는 집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알아볼 수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. 보증금 한도 안에 있다고 해서 전세금을 다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. 실제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일반 가구는 수도권에 최대 3억 원 이하라고 했잖아요. 보증금. 그러면 대출은 최대 1억 2천만 원 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. 신혼이라든지 두 자녀 이상 가구 같은 경우는,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전세금의 일정 비율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. 일반 가구는 전세금의 70, 신혼이나 두 자녀,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전세금의 프로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작은 금액으로 구할 수 있는데 1억 2천만 원이나 2억 5천만 원이거나 아니면 전세금 보증금의 70%나 80, 이 두 조건 중에
낮은 금액으로 빌릴 수 있어요. 그러면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짜리 전세를 구했다라고 했을 때 호당 2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전세 금액 프로가 2억 4천. 그러면 2억 5천하고 2억 4천 중에 어떤 게 더 낮은 금액이야? 그럼 2억 4천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 중 금액이 낮은 금액 2억 4천만 원까지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입니다. 계산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. 여기서 금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좀 달라져요. 금리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소득 구간별로 나뉘고 보증금이 낮을수록 빌리는 금액이 낮을수록 금리도 낮아집니다. 또 지방 소재 주택인 경우는 추가 0.2%가 더 내려가고요. 또 추가적으로 더 적용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. 자녀가 한 명이다, 두 명이다, 또 3명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3%, 0.5%, 조금 더 내려가는 구간이 생기고요.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그쪽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고 1% 정도 더 추가 인하가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. 최종금리는 아무리 낮아져도 연 1% 이내,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아요. 추가 인하를 하더라도 연 1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. 이쯤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. 버팀목 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아.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실제로는 다릅니다. 실제 거절 사유 이유는 날짜가 잘 안 맞아요. 너무 촉박하게 가져오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해야지 하면서 그 날짜를 놓치는 거예요.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라 신청 타이밍을 놓쳐서 미루다 혹은 너무 촉박해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버팀목 대출은 신청 기한이 있어요. 잔금 지급일 혹은 그 중에 빠른 날짜,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. 갱신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일 로 3개월 이내. 계약서 쓰고 나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자꾸 미루다 보면 그 신청 기한 놓칠 수 있거든요. 3개월 이내. 그런 분 좀 여러 분을 봤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, 배우자가 앞에서 설명드렸죠. 기금 대출이라든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. 이걸 모르고 계약부터 하시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계약 전에 반드시 배우자의 대출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지금 뭘 해야 될 것 같아요? 뭘 해야 될까요? 첫 번째, 소득 중복 대출. 소득과 중복 대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국세청 홈택스 연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, 배우자라든지 본인이 기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건 없는지 같이 확인하시고요. 두 번째는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거예요. 거기서 이 조건에 맞는지,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기금 이든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. 전세 계약 전에 취급은행을 방문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농협, 기업은행까지 어디서든 되거든요. 계약서 쓰기 전에 받아보시면 좀 더 확실하겠죠. 순서가 중요합니다. 대출 먼저 알아보시고 계약서 쓰는 거로.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이건 아니에요. 계약하고 나서 이 대출 안 돼서 계약 못 하겠습니다 할 때는 늦어요. 요즘 특약으로 대출이 안 될 시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준다 라는 걸 써달라고 하시는 손님들이 계시는데,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특약을 안 써주세요. 이 심사하는 동안에, 대출 알아보고 심사하는 동안에,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내 집의 진행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 기간에 대한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할까요? 그래서 이 특약을 써달라고 하는, 인터넷에서는 이런 글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긴 한데 이 특약 쓰기가 쉽진 않다는 얘기예요. 받아들이는 임대인이 많지는 않습니다. 아주 극히 드물어요. 그래서 꼭 대출을 알아보시고 계약서 쓰는 거로,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고 계약 진행을 하는 거로, 순서는 그렇습니다.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. 신혼부부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꼭 3억 이하만 알아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신혼부부라면 수도권 4억 원까지 보증금 한도가 올라가요.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나옵니다. 금리는 소득에 따라 2.5에서 3.5. 시중금리와 비교하면 2년 동안 아낄 수 있는 금액이 커지죠. 시중금리와 비교하면 2년에 수백만 원 혹은 1,000만 원 이상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?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는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.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계약 전에 배우자 대출 여부 확인하시고 내 소득 수준 확인하시고. 흔한 실수입니다. 모르면 손해예요. 아는 사람만 쓰고 있는 대출. 전세 계약 앞두고 계신 분, 아직 집 보러 다니고 계신 분, 지금 바로 댓글에 확인했어요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
수원 지역에서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 영상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. 알아봐 드리고 지금까지 꿈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